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는 바로 산타페 풀체인지 그리고 팰리세이드입니다. 산타페 풀체인지가 공개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패밀리카를 뽑을 건데 말이야, 산타페를 사야 되나 아니면 팰리세이드를 사야 되나? 왜냐면 산타페 풀체인지가 나오면서 이 산타페 풀체인지 가격이 팰리세이드만큼 엇비슷하게 나와버렸거든. 심지어 중고차로 가게 되면은 팰리세이드가 오히려 저렴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한 급 더 높은 팰리세이드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조금 덜 내더라도 한 급 낮지만 최신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산타페로 가느냐, 이걸 정말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두 차종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들의 스펙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산타페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 캘리그라피 2휠 드라이브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4휠 드라이브만 빼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풀옵션이고요. 이 팰리세이드도 3.8 가솔린 캘리그라피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갔습니다. 2휠 드라이브라는 것만 이렇게 똑같아요. 이 두 차종의 신차 출고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2.5 터보 산타페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4,750만 원 정도 하고요. 3.8 가솔린 캘리그라피 팰리세이드는 5,32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차 출고가가 한 5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가격 차이밖에 없어요. 이 팰리세이드는 중고인데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고 주행거리가 4,000km도 안 됩니다. 근데 가격이 5,0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 신차가와 얘 중고가의 차이가 300만 원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정말 고민 많이 하실 만하지. 그러면 이 두 차종의 차이가 뭔지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일단 전면부 마스크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만하죠. 딱히 이게 현대차의 헤리티지를 가져온 디자인이다 그런 게 없어서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신형 산타페의 경우 이렇게 각지고 직선을 많이 사용한 전통적인 SUV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타페 신형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죠. 전면부가 다부지고 약간 공격적이고 덩치 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팰리세이드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산타페 처음 볼 때만 해도 야, 산타페 왜 이렇게 커졌어? 했는데 팰리세이드 옆에 놓고 보니까 확실히 네가 한 급 낮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입니다. 디자인만 보더라도 산타페는 현대에서 가장 최신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뭐 이런 심리스 호라이즌이라든지 곳곳에 H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부진 모습을 가지고 있죠. 멧돼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좀 더 큰 SUV다 라는 느낌은 팰리세이드에서 확실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차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엔진룸 안에 있거든요. 이 두 엔진룸 안에 어떤 엔진들이 있고 어떤 출력을 내는지, 이거 엔진룸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차종의 엔진을 모두 열었는데 일단 뭐 엔진룸 덮개 크기부터 다르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엔진 크기도 확실히 다릅니다. 자, 산타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산타페 엔진룸을 보면 약간 살짝 비어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엔진룸이 조금 더 안쪽에 들어가 있고, 이 안쪽에 이 라디에이터와 엔진룸 사이의 공간도 많이 비워놨어요. 이 산타페 같은 경우는 1.6 터보 하이브리드도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때는 이 2.5 터보 엔진이 아니라 1.6 4기통이 들어가고 엔진 크기가 더 작게 왼쪽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는 모터라든지 이런 하이브리드 관련된 전장 계통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2.5 터보 가솔린 엔진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 터보잖아요. 그러면서 281마력의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터보차저가 달린 터보 차량 특성상 저속에서 내가 힘을 갑자기 내야 될 때 터보렉이 살짝 있으면서 출력이 팍 터져 나오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터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과 터보 느낌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 차이에서 조금 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비만 봐도 그렇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을 끼고 있기 때문에 복합 10km, 도심에서 8.8, 고속에서 12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8.8 복합 10이라고 하면 좋은 연비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왜냐면 산타페가 2.5 가솔린 풀체인지 모델이 되면서 무게가 많이 무거워졌어요. 1.9톤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3.8리터 가솔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V6 가솔린이 들어가 있어요. 산타페 가솔린을 봤을 때는 약간 좀 뭔가 비어있는데 라는 느낌이었지만,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좀 꽉 차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자연흡기의 V6 이러다 보니까 정차 시에 뭐 잔진동이라든지 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넘치는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V6를 사용해서 30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281마력하고 300마력하고
사실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터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차해서 가속할 때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다르고, 팰리세이드를 모시는 분들은 훨씬 더 조용하고 부드러운 가속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연비는 아무래도 CC가 좀 더 작은 산타페가 조금 더 좋은데요. 3.8 가솔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9km 정도예요. 엔진 CC가 1300cc가 차이 나는데 연비가 1km밖에 차이 안 난다? 팰리세이드가 오히려 살짝 더 좋아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팰리세이드가 좀 더 이점이 확실히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엔진 CC 하면은 뭐예요? 자동차세가 있잖아요. 2.5 터보 같은 경우엔 대략 한 50만 원 정도대가 나오고요. 3.8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만 원 가깝게 나옵니다. 이 두 차 중에 자동차세 차이가 대략 한 40만 원 정도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급이 커지고 엔진 사이즈가 커지면서 확실히 유지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측면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주보고 한번 세워봤는데 어떻게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별로 전장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래도 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 긴 직선을 많이 사용했고 D필러 끝부분까지 캐릭터 라인을 길게 뽑고 창문도 길게 뽑다 보니까 더 길게 보이는 느낌이 있고,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길어 보이지는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가 조금 작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장에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4995mm를 가지고 있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4830mm의 전장을 가지고 있어요. 16.5cm면 좀 큰데? 차의 크기가 별로 안 느껴지는 게 휠 때문인가? 팰리세이드 휠 크기 한번 보면요, 20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극상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뭐예요? 패밀리카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잖아요. 패밀리카로 이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2열의 공간감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6인승 시트를 넣게 되면 전동 시트로 변합니다. 근데 이렇게 리클라이닝 정도 되는 정도의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 앞뒤 조절을 할 땐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산타페 2열은 열선까지는 지원을 하지만 2열 통풍까지 지원하진 않아요. 자, 2열의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재보면 대략 한 125.5, 126 정도 나옵니다. 이 천장에 126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널널한 편이죠. 이 헤드룸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2열에 앉은 사람이 앉은 키가 크다고 하더라도 위쪽으로 이렇게 글라스 루프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헤드룸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고요. 16. 제가 이렇게 똑바로 앉더라도 한 16cm의 헤드룸 여유 공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최홍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3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2열을 최대로 뒤로 당기니까 3열은 사람이 못 들어가요. 3열의 레그룸은 이 2열 좌석을 얼마나 당겨 놓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 보니까 여기부터를 재야 되겠네. 이 앉은 키부터. 왜냐면 여기가 헤드룸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 헤드룸부터 이 시트까지를 재보면 앉은 키의 높이를 재봤을 때 대략 한 95 정도가 나와요. 95 정도면은 웬만한 성인 남성의 앉은 키보다는 훨씬 큽니다. 이 헤드레스트를 받쳐놓고 이렇게 앉았을 때 뒤쪽으로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간 간다 그래서 뭐 엄청 불편하거나 예전 산타페처럼 진짜 못 앉을 만한 공간을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놨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듭니다. 허벅지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엉덩이로만 받쳐고 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3열은 어른들은 멀리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아이들이 타면 딱 좋을 만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자, 팰리세이드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열은 캡틴 시트를 탑재하고 있고 뒤쪽은 3인승 시트를 탑재하고 있죠. 팰리세이드는 이게 전동이 아니네. 이렇게 리클라이닝은 수동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송풍구나 이런 것도 위치가 다르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B필러에 자그마하게 송풍구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장에 송풍구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게다가 2열에서 이렇게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독립식 공조 장치를 따로 마련을 해놓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를 2열에서도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급 차이가 나긴 한다. 자, 그러면 2열의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재보면 한 124 정도 나오는 것 같죠? 아니 잠깐만, 산타페는 126이었잖아. 산타페가 오히려 2열 공간에서는 높이로만 봤을 때는 산타페가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헤드룸도 마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헤드룸을 똑같이 한번 재보면요, 요 정도. 제가 산타페에서 쟀을 때는 한 16cm 정도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바닥부터 올라오는 요 길이가 산타페보다 더 높다 보니까 팰리세이드가 산타페보다 조금 더 적게 나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열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디테일의 차이랄까?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파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냥 탑승하는 경우였는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3열로 들어갈 때 발을 한 번 더 밟을 수 있게 계단 형식으로 돼 있어요. 팰리세이드는 이 2열을 최대로 뒤로 밀어놓더라도 3열에는 앉을 수는 있어요. 물론 편하진 않습니다. 편하진 않는데 산타페는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팰리세이드는 이렇게 앉을 수는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얘도 시트 있는 부분부터 헤드룸까지의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헤드룸까지 거리가 대략 한 93. 그러니까 이 3열의 높이에 있어서도 팰리세이드나 산타페나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팰리세이드는 산타페보다 조금 더 3열이 커서 한 중학생이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도 무리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두 차종을 나란히 세워봤는데 뒤로 가서 실제 전장의 느낌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뒤로 와서 보니까 뒤쪽에서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긴 모습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팰리세이드의 휠베이스가 확실히 더 긴 걸 볼 수가 있고요. 팰리세이드나 산타페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트렁크 공간이 얼마나 나오냐, 그거를 보시고 싶어 하잖아요. 이 두 차량의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 풀체인지로 오면서 트렁크 입구의 크기를 확실히 키워서 그런지 팰리세이드나 산타페나 트렁크 입구만 놓고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트렁크 공간이잖아요. 3열을 폈을 때, 접었을 때 모두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의 3열을 펴놨을 때 트렁크 공간을 보면요, 38cm 정도가 나오고요. 패밀리카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유모차라든지 아이들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넣고 다닐 텐데 3열을 폈을 때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팰리세이드로 와서 보면 확실히 넓네. 확실히 넓어. 팰리세이드도 3열을 펴놓고 재보면요, 53cm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3열을 펴놓고도 뭐 아이들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넣어놓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급 차이가 나오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3열을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자동으로 딱딱 이렇게 접히는데 이거 딱 보면은 난 300만 원 더 내고 팰리세이드 타지. 산타페는 여기서 2열만 전동으로 접을 수 있게 나와 있고요. 3열은 이렇게 옛날 방식처럼 줄 당겨서 이렇게 접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3열을 한번 눕혀놓고 3열을 접었을 때 트렁크 공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여기 의자 끝에서부터 이 트렁크 끝까지 재면 한 106cm 정도가 나옵니다. 이 가로폭의 제일 넓은 곳을 재보면 136 정도가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차를 타고 골프 여행을 가실 수도 있잖아요. 골프백을 4개를 실을 수 있냐 마느냐가 요 가로 길이에서 나옵니다. 130에 106 정도 나오니까 골프백 정도는 문제없이 실을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이 나와요. 팰리세이드도 한번 보면요, 23cm. 산타페는 106cm였는데 그것보다 20cm 더 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가로폭은 똑같네요. 제일 넓은 곳의 가로 길이는 똑같고 확실히 트렁크 공간에서는 급 차이가 확실하네. 팰리세이드가 산타페보다 한 20cm 더 길고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저희 산타페 풀체인지 그리고 팰리세이드를 두 대 나란히 놓고 한번 쭉 비교해 봤는데요, 확실히 팰리세이드가 한 급 더 높은 차구나 라는 생각이 여실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패밀리카로 산타페를 살까 팰리세이드를 살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아주 좋겠고요. 저희 이 산타페 풀체인지 가지고 차박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뭐 아니면 장거리 시승이라든지 열심히 한번 찍어볼 텐데 그거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